호! 무릎에만 좋은 게 아니고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는 향후에 얼마나 오래 잘 살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증요정 김학조입니다. 무릎이 자주 붓고 아픈 분들 많으시죠?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하체를 튼튼하게 하고 무릎 통증을 없애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사실 무릎에만 좋은 게 아니고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향후에 얼마나 오래 잘 살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무슨 만병통치도 아니고 운동 하나로 무릎뿐 아니라 뇌 건강까지 도움이 된다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운동이냐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그 대단한 운동은요, 심지어 간단하기까지 합니다. 그 운동은 바로 한발석입니다. 1999년에 연구가들은요 50대 남녀 2760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들은 손을 꽉 쥐는 능력인 악력, 의자에 앉았다가 빠르게 일어나는 능력, 지원자들이 눈을 감고 한쪽 다리로 얼마나 오래 서 있을 수 있는지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한발서기 균형 유지 능력까지 3가지 능력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람들을 다시 추적 조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아내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이 3가지 능력이 모두 향후 이 사람이 사망할 확률을 예측하는 변수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손을 꽉 쥐는 악력이 약할수록, 그리고 의자에서 빠르게 앉았다 일어나는 능력이 떨어질수록, 그리고 눈을 감고 한쪽 다리로 오래 서서 버틸 수가 없을수록 사망률이 높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3가지 능력 중에서도 특히 눈 감고 한발서기는 가장 정확한 척도였다고 하죠. 13년 전 테스트에서 2초 이하로 서 있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요 10초 이상 서 있었던 사람들보다 사망 확률이 무려 3배가 높았답니다. 아니 한발서기가 도대체 뭐라고 이후 사망률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능력이 뇌의 나이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체의 근육 정도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체 근육이 빠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은 종종 무릎의 통증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낙상사고 등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망 확률까지도 높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능력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체의 힘과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능력이죠. 자, 이 실험에서 측정했던 눈을 감고 한 발로 서 있는 시간을 쟀던 방식, 바로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시간을 재보세요. 저도 한번 재볼게요. 눈 감고 한 발 서기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서시고요. 한 발로 서는 쪽 다리 말고 올릴 다리는요 발 등을요 한 발로 서는 다리의 뒷면 종아리에 갖다 대시는 겁니다. 그리고 팔 편안하게 놓으시고요, 정면을 보시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눈을 살짝 감으시면 돼요. 이렇게 눈을 감고 몇 초 버티나 보는 겁니다. 저 눈을 감겠습니다. 한발서기로 단순 사망률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한발서기 시간을 보면 나의 뇌 나이를 알 수도 있습니다. 일본 국립장수의료센터에서 발표한 연령대별 평균치를 보면요, 뇌 나이가 30대면요 눈 감고 한발서기를 58.8초 동안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32.9초면 40대의 뇌, 23.7초면 50대의 뇌, 9.4초면 60대, 4.5초면 70대, 2.9초면 뇌 나이가 무려 80대라고 합니다. 지금 방금 재보신 한발서기 몇 초나 하실 수 있으셨나요? 아마 생각보다는 오래 못 버텨서 몹시 실망스러운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요,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한발서기는요 연습을 통해서 서 있는 시간을 점차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점차 늘어간다는 것은요 하체에 힘이 붙어서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균형을 잡는 뇌 기능이 점차 활성화돼서 뇌 나이도 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들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죽는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요. 심지어는 90세가 넘어도 신경이 재생된다는 것이 세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서 주변 사람의 부축을 요하게 되는 일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바로 대부분 균형을 못 잡아서입니다. 튼튼한 하체와 균형 감각이 중요한 이유는 독립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근육은 20대에 피크를 이루는데요. 20대 이후에 근육량이 점점 줄어서 20대와 60대 사이에는 무려 전체 근육의 40%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감소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집니다. 근육의 양뿐만 아니라 근육의 힘도 젊을 때에 비해서 한 20%에서 40% 정도가 감소하죠. 그래서 90살이 넘어가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근육 힘의 50% 정도밖에 발휘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 근육의 70%는 하체에 있습니다.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곧 하체의 힘이 약해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무릎 건강에 하체 근육이 무척 중요하다는 말씀은 사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발서기를 하게 되면 무릎 위아래에 있는 근육들이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들에 좋은 자극을 주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손쉽게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주 하시게 되면 무릎 건강은 당연하고 사실은 뇌 건강까지도 덤으로 얻는 셈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한발서기 운동은요 6단계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한 발을 처음부터 서시는 것도 좋은데요, 사실은 그냥 한 발을 서시는 것보다는 일단 양발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신 다음에요, 여기를 그냥 좌측으로 혹은 우측으로 무게중심을 좀 옮겨보는 거예요. 좌측으로 우측으로 3초씩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좀 자연스러워지면 한 5개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요 다리를 꼬듯이 서보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한발서기만큼은 아니지만요 균형 감각을 상당히 많이 요하거든요. 그리고 하체의 힘도 많이 요합니다. 이 상태에서도 우측 다리에 조금 무게를 실어 보고요.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좌측 다리에도 무게를 실어 보는데요. 처음에는 3초.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이게 익숙해지시면 반대쪽으로 5을 세보는 거예요. 5초. 하나, 둘, 셋, 넷, 5.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을 옮겨보시고요. 이번에는요 텐턴 보행이라고 해서 발끝에 뒤꿈치를 대고 걷게 됩니다. 이것도 균형 감각이 상당히 많이 요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텐턴 보행을 방 안에서 좀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발 뒤꿈치에 앞꿈치를 대고 방을 조금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손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텐턴 보행이 안 되십니다.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겨서 텐턴 보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발로 서기만큼 사실은 노력을 하시면요 이거 여러 차례 반복을 하시면 균형 감각이 조금 더 증진이 되면서 뇌의 어떤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드디어 네 번째는요 한발서기를 하시는데요, 처음부터 한발서기를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요 처음에 이게 힘드시면 벽을 짚으세요. 벽을 짚고 한발서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 정도. 반대쪽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내가 한발서기가 괜찮다, 균형 감각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번엔 발을 뒤에 대시고요 그냥 한번 서보시는 거예요. 눈을 뜬 채로. 눈을 뜬 채로는 그래도 비교적 쉬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하체 근육에 힘이 별로 없는 분들은요 사실 이렇게 한발 쓰기도 오래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한 10초 정도 버티시면 오케이입니다. 10초 정도 버티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음 이전 단계로 가는 거예요. 벽을 짚고 한번 버텨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텐턴 보행이나 그 이전의 단계인 다리꼬기,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처음부터 이 균형 맞추는 거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한 발 서기까지 가능하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눈 감고 서기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눈을 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단계에서 6단계까지요. 모든 단계를 똑같이 밟아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발 서기 자체를 연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 이전에 이 단계가 좀 어렵다 라고 하면 텐턴 보행이라든지 교차라든지 혹은 좌우의 균형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하시면서 하나하나 단계를 늘려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하실 수 있는 무릎 운동들은 이전에도 몇 가지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하체를 강화하는 운동들은 무릎 통증에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릎한테 이렇게 근육을 강화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균형 운동입니다. 무릎 관절염을 가진 사람이 균형 운동을 했을 때 신체 기능이 최대 34%까지 증진되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임상적으로 평균 21% 정도 기능 증진을 보이는 운동이라면 해당 질병에 효과가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한발서기와 같은 균형 운동은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체 협응 능력이 증가하면서 뇌까지 젊어질 수 있다면 이거 정말 일석이조 아닙니까? 더욱이 이석증이나 어지러움증으로 균형의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이 운동을 하시면 어지러움까지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운동들을 꼭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라는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